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미리 입력한 설계도에 따라 3차원 입체 물품을 찍어내는 신비한 기술. 제조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3D 프린팅 기술이 탄생한 건데요. 하지만 이 신기한 기술은 그간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훨씬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상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해온 3D 프린팅 기술.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되며 분야를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발을 위해서 도입이 되고 있는 장비들이 많고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한층 다가와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자유로운 생산 방식. 3D 프린팅 기술이 정말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3D) 프린팅 기술의 현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기업의 생산 시설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느 제조 공장과는 다르게 깔끔했는데요.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 중 어떤 제품이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일까요? 구석구석 이 기업이 선보이고 있다는 3D 프린팅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인테리어 조명? 아니면 베개나 이불? 잘 꾸며진 집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구와 생활용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도통 신비한 물건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정답은 건물 밖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발짝 멀리 떨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죠. 가장 먼저 만나본 3D 프린팅 기술. 바로 집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택은 우리나라 최초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시공한 주택이고요. 건축물을 3D CAD를 통해서 입체 3차원으로 만들고 이걸 하나하나의 한 층 한 층 레이어를 쌓아 올라가서 완성한 그런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외형 만드는 거에만 그쳤었는데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3D 프린터가 진짜 실제 건축 현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시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의 벽에 있는 무늬들로 이 건물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적층형 제조 방식이 적용된 3D 프린팅 주택.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분야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재료를 짜내 적층 형태로 쌓아 올리면서 구조물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일체형 원룸을 시범적으로 제작했는데요. 그 건축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선 먼저 재료가 있어야겠죠. 이 주택은 모래와 물을 혼합한 모르타르를 사용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정해진 장소에 미리 설계하고 입력된 대로 모르타르를 한 층 한 층 쌓아 올립니다. 주 재료를 치약 짜듯 쌓아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구현이 어려웠던 다양한 모양의 건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불과 1시간도 안 돼 가로 약 4m, 높이 약 1.5m의 벽을 쌓아 올렸는데요. 기업은 왜 수많은 기술 중
3D 프린팅 기술을 선택했을까요? 적은 비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난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고 기존 방식 대비 건축 폐기물을 거의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점, 즉 비용도 적게 들고 폐기물도 적고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건축물은 외벽에 장식 무늬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는 상품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되는데요. 건축물 디자인 유연성이 높아 기존 건축 방식으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복잡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 건축물의 가치와 개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죠. 이처럼 3D 프린팅 기술은 조형물 소형 주택으로 시작해 주거용 건축물로 점차 확대 적용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벽체 구조물, 화단과 벤치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다양한 요소들을 제작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시공제약이 많은 건설 현장에 적용할 로봇 기반 건축용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housands of houses being 3D printed. Entire buildings are being 3D printed right now. So what's happening with 3D printing is that for the last 20, 30, 40 years or so, it's being used for more and more applications, but things are moving very slowly. 3D 프린팅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래 유망 기술로 각광받기 시작했고요. 파급력도 컸는데요.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변화가 빠른 제조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3D 프린팅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상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3D 프린팅 기술이 생산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의 확산과 발전 속도는 생각만큼 빠르지 않았고 3D 프린팅 산업은 이대로 멈춰서는 듯 했습니다. 기술이 등장한 초창기에는 시제품을 제작할 때 정밀도와 같은 부분들이 제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품을 양산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여러 가지 처리 속도 부분의 제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3D 프린팅을 통해 일반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D 프린팅의 세계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시기에도 성장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3D 프린팅 기술이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능을 넘어 완제품을 생산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걸 의미하죠.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은 성장을 거듭해가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 기대했던 것처럼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갖고 생필품으로 활용하고 있진 않지만 일상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산업 영역에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관련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크게 늘었고요. 분야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며 기존의 제조 방식을 하나씩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곧 더 많은 제조 현장에 도입될 거라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3D 프린터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얼마나 발전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꽤 이른 시기인 1990년도에 회사를 설립해 3D 프린터를 한국에 들여온 기업을 찾았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사업이 워낙 예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정부나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부품의 80%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우주 쪽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외에 비해서는 정부나 이런 기업에서의 투자가 조금은 미진하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조금 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3D 프린터 제작 기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매우 작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일본에도 크게 뒤처지는데요. 실제로 잘 알려진 3D 프린터 제조사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기업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다른 나라의 유명 3D 프린터 업체의 제품들입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산업 분야에서 용도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3D 프린터는 무엇일까요? MJP라는 방식의 프린터고요. 멀티젯 프린팅의 약자입니다. 대기업에는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시는 프린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딱딱한 플라스틱과 고무 느낌의 유연한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카트리지를 통해 소재를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외에도 용도와 소재, 활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프린터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DPAI라고 하는 그 표면 조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프린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출을 대체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작 크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라인업에 따라서 최대 1.5m까지 제작이 가능한 프린터가 있고요. 가장 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 쪽에서 범퍼나 대시보드 그리고 내장재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양산까지는 아니지만 양산 전 단계에서 시작품 단계에서 많이들 출력을 하고 계시고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그런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는 3D 프린팅을 통한 완제품 양산에 적합해 시제품 제작 용도로 대기업과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 수준과 노하우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우리나라가 극복해 나가야 할 차이가 크다는 걸 의미하죠. 최근 크게 늘어난 판매량을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바쁜 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3D 프린팅 공정을 개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3D 프린팅 기술이 크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 부분에서 기술을 적용하는 속도가 아직 느리고 거기서 발생한 제품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발전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제품화, 상품화해서 우수한 결과들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해가고 있을까요? 한 제조기업을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3D 프린터는 크게 절삭형과 적층형으로 나뉘는데요. 최근 나오는 프린터는 적층형 프린트 방식이 주로 이용됩니다. 적층형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도 20가지가 넘는데요. 프린터 안에 얇게 도포되어 있는 하얀 가루가 어떻게 프린팅된다는 걸까요? 현재 보고 있는 가루는 그 SLS에 사용되는 나일론 계열의 가루입니다. 플라스틱 노즐을 짜서 지지대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액상을 통해서 그 굳히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면 현재는 한 층 한 층 파우더를 쌓은 다음에 레이저를 통해서 형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LS 방식은 미세한 플라스틱 분말, 모래, 금속 가루 등 파우더형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FDM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보급형 프린터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얇은 플라스틱 실을 녹여 층층이 쌓아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SLS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외선 레이저를 조사하면 고체로 변하는 분말 형태의 재료를 얇게 깔고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고 굳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3차원 형상을 조형하는 거죠. SLS 방식의 프린터는 기능성 부품을 생산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대형 배들을 활용해 여러 가지 부품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제조 공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적용해 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SLS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설계의 자유도도 높고 출력 정밀도가 높을 뿐 아니라 높은 생산성이 특징인 기술입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지지대가 불필요하며 사용 가능한 소재가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그래서 좋은 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높아 전문 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죠. 기업은 이 기술을 이용해 산업용 소재뿐 아니라 예술품과 의료용 소재까지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3D 프린팅 기술은 대중들이 모르는 사이 꾸준히 발전해왔고 그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설계가 맞는지, 디자인이 잘 나왔는지 이런 거를 보고 버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게 재료도 많이 점차 개발이 되고 또 산업계에서 니즈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3D 프린터 제조 회사도 그렇고 저희 같은 회사도 그렇고 전부 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3D 프린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산을 하기 위한 소재 개발이 활발하게 됐고요. 3D 프린팅 기술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양산, 즉 상용화를 위한 대량 생산입니다. 시제품 생산과 같은 실험적 성격을 넘어 완제품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소재의 다양화가 큰 화두입니다. 알루미늄, 티타늄, 인코넬 등 다양한 금속 혹은 합금 소재까지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이를 이용한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은 정밀함이 요구되는 소량의 금속 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항공, 정밀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발전된 기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계의 혁신을 일으키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크죠.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들어가려면 재료, 그다음에 제작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져서 기존에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것과 맞춰지는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3D 프린터로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제조업에서 3D 프린터가 도입이 됨으로써 구현을 할 수 없었던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많이 되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좀 많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많이 제조업에서 활발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데엔 여러 방식이 사용됩니다. 절삭 가공의 경우에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지만 소재의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주물 가공은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 정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죠. 3D 프린팅 기술의 적층 제조 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정밀 가공 영역에서는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의외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귀금속 매장. 귀금속 액세서리는 소재 자체도 매우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세공이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이곳에 전시된 화려한 액세서리들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가공한 것들입니다. 그동안 정밀한 액세서리 제품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자가 직접 손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매장에 귀금속이 제작되고 있는 생산 공장. 수십 년간 귀금속 세공을 해온 베테랑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장인의 손에서 탄생하는 귀금속은 완성도와 가치는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만큼 높아지는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다는데요. 보다 높은 품질과 생산성 확보를 위해 택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옛날 가내 수공업 중은 그냥 아주 단순한 거, 뭐 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한 걸 작업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섬세하게 작업이 많이 돼서 나오거든요. 과정들이 많이 단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과거에 수공업에 했던 방식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진 주물 모형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 어려운 미세 공정도 가능한데요. 작업자들이 주물이 끝난 귀금속을 다듬어 정확한 중량을 맞추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제조 기술로 탄생한 다양한 모양의 귀금속들. 세공사들의 기량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컸던 과거와 달리 발전된 3D 프린팅 기술은 이제 정밀한 귀금속의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의 주물 제조 방식대로라면 1년에 새 디자인 시제품을 100개도 만들어내기 어려웠는데요. 이 첨단 방식을 이용하면 하루에만 2,000개의 새 디자인 시제품을 만들 수 있죠. 시대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원하는 트렌드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3D 프린팅 기술이 실용적인 제품으로 생산돼 대중 가까이 다가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You will be able to 3D print at your local supermarket and bring them home. All right, so what happens is that, again, this is right now on a slow path. Soon, in the next 5 years, you'll start seeing everywhere you look, you'll start seeing 3D printed objects. In every industry, in every application where you need to be able to custom develop things, custom manufacture things, you'll be able to do it. 이렇게 일상과 가까워지고 첨단 기술에도 적극 사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여전히 외국 기업의 프린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여기 우리만의 기술 개발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히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며 오랫동안 제품 개발에 힘써왔고 마침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축캠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큰 제품들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전용 장비입니다. 사실 3D 프린팅 기술만 저희가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해봐야 서비스 제공 정도밖에 없는데 장비를 생산함으로써 그 기술을 확실하게 저희 내재화를 할 수 있고 또 수출을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제작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요. 생각하는 대로 물건을 찍어내는 시대. 선진국의 많은 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자체적으로 금속 재료를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는 더욱 많지 않았는데요. 높은 강도의 금속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DED, 적층 공정 방식. 고출력 레이저빔을 조사해 순간적으로 금속 표면에 용융풀을 생성하고 그 안으로 정밀하게 제어되는 금속 분말을 공급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지닌 금속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른 금속 3D 프린팅 방식에 비해 사이즈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량화와
고강도, 내열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금속 3D 프린터 장비를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 판매하고 있고요. 로켓 노즐을 비롯해 연료 탱크 등 가벼운 중량의 강도 높은 우주 항공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부품에 부위별로 최적의 특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할 수 있어 성장하는 우주 산업 시장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와 3D 프린팅은 이제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우선 3D 프린팅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제조 방법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운 형상들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활용해서 부품 경량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중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경우가 어려운데 3D 프린팅은 재료를 적층하는 도중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종 소재 부품 제작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런 점을 활용하면은 한 부품에 여러 가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좀 더 그 한 부품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DED 기술은 한 가지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다중 소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 우주 항공 부품을 만드는 데 매우 적합하다는데요. 이미 로켓 노즐을 생산해 연소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로봇팔을 활용해 지름 3.5m, 높이 7m 이상의 대형 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우주 산업에 발맞춘 프린팅 시스템 개발. 기업은 지금도 금속 재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항공 우주, 선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다중 소재 부품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적용하면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간과 필요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부가가치 항공 우주 산업은 금속 3D 프린팅 기술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와 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항공 우주 산업에 큰 관심이 쏠려 있죠.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이 큰 역할을 하며 히든키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3D 프린팅 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고요. 조금씩 성과를 내며 기술의 효용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까지 분야를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술이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3D 바이오 프린팅 분야가 그것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각막, 간, 피부, 혈관 등을 생성해 사람에게 인식하는 기술인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까 만나본 기업의 3D 프린터가 보이네요.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생산 공장.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은 바로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말 그대로 수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성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어떤 그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의료진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나 부작용은 좀 낮은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인공관절을 이제 저희가 삽입하게 되면 보통 15년 이상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다시 대체를 하는 또 한 번 더 재치환을 하게 되는 이제 수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3D 프린팅 이제 기술이 적용될 수가 있고 이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맞춤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발전이 요구되고 있고 더 향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령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인공관절 수술은 이미 보편화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사람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찾은 이곳은
인공관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인공관절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했다는 건데요. 기업은 고에너지 적층 방식의 생체 금속 3D 프린팅 코팅 기술을 적용한 인공 비구컵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저희 인공 비구컵이라는 인공관절 제품이고요. 저희 몸에 들어갔을 때 뼈랑 잘 붙을 수 있게 티타늄 파우더를 이용해서 3D 프린팅 코팅을 할 겁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돼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기업의 인공 고관절 비구컵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형의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티타늄 합금입니다. 티타늄 분말을 이용해 인공 관절을 만들어낼 건데요. 세계 최초로 생체 금속 3D 프린팅 기술, 직접 금속 성형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인공 비구컵. 인공 관절 표면에 레이저를 쏴 티타늄 분말을 액체로 만들어 뼈와 유사한 형태의 가공성 구조를 만듭니다. 미세 공극을 만드는 것이 3D 인공관절의 핵심인데요. 2등급 순수 티타늄을 적용했고요. 인체뼈가 가장 잘 생성될 수 있는 최적의 공극 크기를 제공하고 있죠. 티타늄 플라즈마 코팅 대비 약 3배의 표면 거칠기를 형성해 수술 직후 강한 초기 고정력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마침내 완성된 인공관절 비구컵. 표면이 균일하고 촘촘합니다. 이 기술 역시 3D 프린팅 기술에서만 가능한 DED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략 2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의 기공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기공 크기, 원하는 두께,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제품의 표면 자체가 그러한 다공성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뼈 세포가 임플란트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표면이 거칠면서 어느 정도의 기공도 갖고 있으면서 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그러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야 뼈가 임플란트 표면 내부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와 뼈가 잘 달라붙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공 비구컵 표면은 뼈가 자라 들어가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코팅이 필수적인데요. 현재는 티타늄 플라즈마 코팅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인공관절과 완전히 융합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3D 프린팅 인공관절은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뼈 조직이 구멍 사이사이로 파고들어 자라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공관절과 뼈가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이처럼 인공관절은 우리 몸 여러 부위의 뼈를 대체하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업은 보다 인체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여러 형태의 인공관절을 개발하고 있고 3D 프린팅 기술로 결과를 내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현재 인공 발목 관절과 인공 무릎 관절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형외과 그리고 이런 분야의 의료 쪽으로 좀 국한된 부분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3D 프린팅은 전체 의료 분야에서 좀 더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그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3D 프린팅이 맞춤형 치료뿐만 아니라 인공 장기 제작 그리고 의료적인 교육 부분에도 계속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이제 기능성을 제공하는 의료 분야의 가치 있는 이제 도구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 또는 외상 치료에 있어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살아있는 조직을 3D 프린터로 성형해 손상된 신체 조직을 대체하는 기술과 치료 방법이 점차 보편화되어가는 중인데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의료 분야에 정착하려면 사람의 몸에 적합한 소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바이오 잉크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장기를 이제 손실을 입었을 때 이제 조직의 모양이 이제 각각 다르니까 그 조직의 모양을 바로 수술장에서 바이오 3D 프린팅에 의해서 이제 조직을 이제 인쇄가 가능한 거죠. 원하는 이제 조직에 맞는 그러한 이제 성장 인자를 바이오 잉크에 이제 믹스를 해서 인쇄를 한 다음에 이식을 하면 돼서 이제 뼈뿐만 아니라 피부나 아니면 연골이나 다양한 조직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할 때 자르고 쪼개고 조이고 결합해 제품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3D 프린팅 기술의 적층 제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작은 코스부터 시작하죠. 점과 같이 작은 단위에서 출발해 부피를 키워나가 마침내 그 형태를 완성시키는 건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은 이러한 원리를 차용해 탄생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에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를 바꾼 것뿐이죠. 연구팀은 뼈 재생 성장 인자와 개발한 바이오잉크를 섞어 출력한 3차원 지지체를 쥐의 뼈 손상 부위에 이식한 결과 뼈가 정상 조직 수준으로 재생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연구가 성공하면 언젠가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핵심은 바로 바이오 잉크입니다. 원하는 조직의 형태를 3D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세포가 자라 조직을 형성하면 지지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거죠. 때문에 바이오 잉크는 지지체가 될 수 있는 경도를 가지면서 신체에 이식할 수 있도록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하고 그 역할을 끝낸 후에는 소멸할 수 있는 성질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추는 건 꽤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력으로 그 어려운 일에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오 잉크는 빛을 쬐어 형태를 만드는 광경화 방식이었습니다. 바이오 잉크의 좌회선을 쏘면 잉크가 단단해지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은 경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경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바이오 잉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마침내 온도에 반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바이오 잉크를 개발한 겁니다. 이 바이오 잉크는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젤이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액체 상태에다가 체온과 가까울수록 점점 젤화돼서 경화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할 때 체온과 가까운 37도 부분에서 프린팅을 해서 결손된 골 조직 부위나 아니면 피부 쪽에도 삽입을 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잉크를 재료로 프린팅을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작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지지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물질은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성장 인자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뼈와 같은 조직부터 장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신체 조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기술을 이용해 골 이식제 등의 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활성화되면 장기의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재현해낼 수도 있고요.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신체 부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체 부위 구성을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 바이오 잉크가 꼭 필요한 건데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기술로 자리 잡을 날을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린팅 기술도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3D 프린팅 기술의 가치가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팅 기술은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최근 10여 년간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3D 프린터와 프린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제품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소재와 제어용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분야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며 그 가치를 빛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술의 존재감은 작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과 전문가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입증해내고 있고요. 그 노력이 쌓여 머지않은 훗날에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I'm sure in Korea you're going to have thousands of amazing new applications coming up because Korean entrepreneurs will figure out how to use these technologies. So not one, but every field you look in, you're going to see major advances happening. You're going to see all sorts of new applications coming up for 3D printers, and you're going to be scared and you're going to be excited at the same time. All right, so that is the amazing future we're headed into.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쏟아지는 세상. 우리는 지금 첨단 기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단순히 기존 제품을 복제하는 기술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D 프린팅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은 물론이고요. 우주 항공, 에너지, 의료, 건축 분야를 넘어 심지어 식품 분야에도 이 기술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놀라울 만큼 발전한 기술. 그래서 많은 이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기술이 그렇듯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습니다. 규제와 지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전히 외국의 의존적인 기술력도 문제죠.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듯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3D 프린팅 기술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이 신기한 기술이 가져다줄 내일이 더욱 궁금해집니다.